여러 가지 부등식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볼까봐. 자, 그러면 경우에서 오랜만에 또 하니까 우리 1번 문제를 가지고 몸을 풀어보자. 같이 풀자. 쉽잖아. 쉬우니까 1번 문제 가지고 같이 몸을 풀어보면, 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잖아. 여러분들은 이 또는 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경우의 수의 사칙 관계 중에 당연히 그치, 합의 법칙의 생각이 나죠. 더하기. 근데 이 또는에서 일어나는 더하기라는 아이는 항상 뭐를 데리고 다녀? 빼기를 데리고 다녀. 그래서 더할 땐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중복이 있다면 언제든 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는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더할 건데 항상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세트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되면 집합 단원에서 질리도록 할 거야. 합집합이잖아. 교비 빼는 거, 교집합 빼는 거. 그러면 3의 배수 20 이하의 3의 배수니까 6개, 5의 배수니까 4개, 그리고 더하겠지만 빼야겠지? 3과 5의 중복되는 건 몇의 배수? 15의 배수 빼기 1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쉬우니까 시험 2번 문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한 게 2번이죠. 이 문제를 좀 업그레이드 한 게 2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좀 한번 고민해 보자. 자, 서로소라는 건 해석하면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치, 자기 자신이지. 그럼 45와 서로소니까 이걸 해석하면 몇의 배수도 아니고 몇의 배수도 아닌 거야? 그치? 그렇지. 또는 5의 배수도 아닌 거지. 얘네가 아닌 것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무슨 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결국에? 이 사건으로 문제 풀겠죠? 전체에서 빼는 거야. 뭘 빼? 3배수 또는 5배수. 그래서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다는 방금 했던 거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생략하고 계산 과정은 똑같이 문제를 푸니까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겠죠.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3번. 아, 이거 너무 귀엽잖아. 그지? 3번 문제 너무 귀엽지 않니? 암산으로도 풀겠다, 여러분들. W가 포함되지 않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하면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3. 너무 귀엽죠? 자, 대신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수학을 위해서, 확통을 위해서 여러분들 확통에서 다시 또 나올 거야. 전개할 거야. 근데 중복조합에서 또 그런 아이가 나올 건데, 기본적인 시선은, 자, 어떠한 다항식을 여러분들 전개할 때 한 덩어리랑 이렇게 인수들을 하나의 덩어리씩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덩어리 중에서 하나씩 뽑는 거지, 그치? 이거 중에 한 개, 이거 중에 한 개를 각각 뽑아서 곱한 결과물이 전개한 결과물들이 되겠죠. 하나의 항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핵심인 거야, 알겠지? 기본 시선이 그래. 그니까 W가 포함되지 않으려면 이거는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 여기서 3개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전개할 때는 주어진 인수에 있는 항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또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시선이 항상 그렇게 가야 돼. 전개란 그런 거야. 경우의 수 3개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4번인데 한번 해보세요. 4번.
4번도 이런 것도 좀 풀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즐겨야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게 쉬워졌을 거 아니야. 이제 만만하고 그런 거 좀 즐겨야지. 지난 시간에 부등식이 아마 엄청 어려웠을 거야. 자, 이런 거 이제 길찾기지, 길찾기. 우리가 길찾기를 할 때 이제 뭐 도로 경로망 이런 거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하는 프레임은 수영도라고 했어. 그래서 입구에서 출구까지 갈 때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수영도로 가지치기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거 입구에서 A를 거쳐서 출구로 간다. 그러면 3 곱하기 3이겠네요. 이거는 그냥 3 곱하기 3. 그럼 입구에서 A를 거쳐서 B를 갈 건데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치? A에서 B로 가는 길을 추가하래. 모르니까 X개라 하고 B에서 출구로 하는 게 4다.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표현한 다음에 더한 게 107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냥 풀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번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밑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5번.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데 아니 이게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 이건 살짝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편견을 깨야 돼.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번. 너네 머릿속에 있는 엘리베이터면 안 돼 이거. 평소 타던 엘리베이터의 습관을 좀 버리고 고민해봐야 돼. 무슨 말이야? 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생겼어. 힌트를 줄게. 이 물음에 대답해봐. 탔던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도 돼? 이 물음에 대답해. 탔던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도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간단해져 되게. 엄청 간단해져. 탔던 엘리베이터 다시 타도 되는 거 아니야? 층만 다시 안 지나가면 된다며. 그지? 어떻게든 위로만 올라가면 되지. 탔던 엘리베이터 다시 타도 된다. 진짜 쉬워진다. 1층에서 4층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내릴 수 없지. A, B, C, D를 가만 보면 1층에서 4층을 가는 건 A랑 B밖에 없잖아. 그러면 1층에서 4층 갈 때 A 또는 B야. 중간에 층은 내리지 않아. 그죠? 그럼 이제 4층, 5층, 6층, 7층은 근데 막 다 다르네. 어떤 건 가고 막 그러지. 그러면 4층에서 5층 갈 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뭐 고를 수 있어? A부터 D 다 고를 수 있지. 5층에서 6층도 A부터 D 다 고를 수 있고 6층에서 7층 가는 거는 C랑 B, B랑 C밖에 없네. 정답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서 64 끝.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거야. 이런 짓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누가 이렇게 레벨 타니?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냈을 때 이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확통이 어려운 게 평소에 너네가 하던 짓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안 하던 짓을 물어보는 거야. 누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 1층에서 4층 내렸다가 5층 내렸다가 6층 내렸다가 또 7층에 타냐고. 그치? 그니까. 그리고 누가 A 엘리베이터 탔다가 B 탔다가 다시 A 탔다가 누가 B를 다시 타. 이런 짓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갖고 와봤어. 그런 게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6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제일 경우의 수는 어쩔 수 없어. 다 개수 세야 돼. 근데 개수를 어떻게 해야 빨리 셀 수 있을까? 하게 되겠죠. 개수를 x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식을 세고 있겠죠. 그렇죠? 개수가 제일 큰 게 x니까 x에다가 1, 2, 3, 4, 5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 개수를 셀 거야. 근데 셀 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 주의할 게 있어. 어디서 주의를 해야 되냐? 자, 일단은 뭐 근데 그냥 세면 이렇게 세겠죠. 여러분들이 뭐 1,3, 뭐 2,1 그리고 여기가 1,6부터 3,2까지 이렇게 세고 여기가 5,1부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이거 2,7 여기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가 핵심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작아져도 돼 안 돼? x가 y가 이런 데서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냥 정팔면체라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잘 봐야 돼. 개수 셀 때 범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처럼 이 습관이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거 쓴다고 이런 거 막 셀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런 거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용호고 기말 무려 객관식 17번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풀 때 간단한 문제가 객관식 17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시험 때 뭘 센 거야? 이런 걸 세는 거야. 이런 걸 막 세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세면 정답 몇 번 나오니 여러분들? 잘 셌으면 3번. 잘 세면 3번 나와야 됩니다. 3번. 나 뭐 잘못 나는 혹시 뭐 여기서 쓰다 만 게 없나? 3일 때 1,6부터 3,2 4,0은 안 되잖아. 또 1부터 쓴 거니까 그지? 이렇게 하고 x가 1일 땐 6,2부터 쭉쭉쭉 내려가서 뭐까지 가능해? 8이면 6이니까 3,8 이렇게 해서 개수를 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까다롭지. 기준 잡아서 세야 되는데 기준이 까다롭죠. 서로 다른 두 숫자일지 아닐지 모르고 한 개 줄 사이로 두 번 던졌네? 그럼 A, B가 서로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이때 양의 약수의 개수가 3 이하래. A 곱하기 B가. 그럼 여러분들 기준을 당연히 양의 약수의 개수로 잡았겠지, 그지?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로 나눠서 풀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얘들아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뭐야? 이건 뭐야? 1, 그치? 1이지.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두 개면 뭐야? 소수겠죠?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소수 뭐야? 세 개면 소수의 제곱이거나 소수의 곱이겠죠. 소수의 제곱이거나 소수의 곱이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3, 1, 2, 3 안 되네. 소수의 제곱이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명칭을 이름을 붙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하나인 건 1밖에 없으니까 이건 1,1이네. A, B라고 얘기한다면 순서상 A, B라 얘기하면 1,1일 거고 소수면 곱해서 소수니까 하나 1, 하나 소수 되겠죠. 1, 2, 1, 3, 1, 5 이렇게 해서 이걸 다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순서가 그치 차례로 A, B라고 하니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순서가 앞뒤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소수 제곱이면 2, 2, 3, 3, 5, 5가 일단은 있고 또 뭐가 있죠? 그치 1, 4가 있지 않아? 이렇게 1, 4가 있고 말고 또 있나? 걔는 안 되죠. 이거 말고 없지 않나? 2, 2, 3, 3, 5에다가 1, 4 여기서 그러니까 2배 여기서 2배가 일어나니까 1, 4, 4, 1 하고 또 있나? 없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1개 여기서 6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답 12개 3번 이렇게 되겠죠. x가 없을 때 아까 이전의 상황에 1이면 그러네. 뭐야? 그러네. 잠깐만. 2개, 3개, 2, 3, 4, 5, 4개, 4개. 아 그러네. 이렇게 해서 13개구나. 쟤를 쓰면 안 됐네. 땡큐. 요거 아무 생각 없이 1,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13개죠. 아까 거. 3, 4, 5, 2, 3, 4, 1, 2, 3, 1, 2, 5, 8, 14.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휴. 정리되셨으면 8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이쪽 지역 기출 아니고 내가 있던 곳에 내가 가르치던 애들 기출인데 이거
이것도 별로예요. 귀찮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삼각형 결정 조건이 워낙 자주 나와서. 그래도 8번 얘는 좀 그나마 착한 게 1부터 4까지 숫자만 가지고 고민하면 되죠. 그쵸? 그나마 착한 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까? 그냥 풀래? 6건으로 풀래? 뭐가 더 빠를까? 개인적으로는 6건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체에서 삼각형 안 되는 걸 빼는 게 좀 더 난 빠른 것 같아. 삼각형 안 되는 경우를 빼보자 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제일 긴 빗변이 어떻게 되면 돼? 나머지 두 변의 합과 똑같으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결정 조건이 위배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또 이것도 있겠죠, 당연히. 빗변이 더 큰 거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이게 케이스로만 보면 무려 2개나 해야 돼서 6건이 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개수 세는 게 이게 훨씬 빠르더라고, 개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빗변을 4로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빗변이 4일 땐 1하고 3이거나 2랑 2거나 나올 거고, 빗변이 3이면 1이랑 2거나 이렇게 4, 1, 3, 4, 2 그리고 또 빗변이 2일 때 그러면 1일 때 1일 때 이렇게 이거 금방금방 세워지거든요. 빗변 기준으로 잡으면 금방금방 세워졌어. 그리고 이번에 빗변이 또 4일 때 여기서 그러면은 합이 3만 3이 되거나 그다음에 합이 2가 되거나 이렇게 3일 때 또 합이 2가 되거나 이렇게 이게 훨씬 빠르죠. 금방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있어 없어? 있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하고 멈추면 안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ABC는 무작위로 우리가 숫자를 넣어주는 자리야. 지금 순서상 ABC잖아. 순서상 ABC 얘들아. ABC 자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성한 413은 뭐야? 숫자 구성만 정해준 거고 실제로 413이랑 143이랑 이런 건 다 다른 케이스야. 그치? ABC가 저렇게 순서상 ABC라고 우리한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순서상 몇 가지야? 413 서로 다 다르니까 6가지 3택. 그치? 그럼 얘는 4가 어디에 있냐만 중요하지, 그치? 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3가지, 얘도 6가지, 얘도 3가지, 얘도 6가지, 3가지, 3가지.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6가지가 3개, 3가지가 4개 있어서 뭐지? 뭐 하나 빼먹었나? 맞지 깜짝이야. 놀래라. 30이죠? 그 전체는 몇 개예요? 전체 경우가? 그러면? 이거 6건 푸는 거잖아. 깜놀했네. 이게 30이죠. 여기까지가. 전체는 몇 가지? 그치, 전체 64지. 그 중에 삼각형이 안 되는 거 30이니까 정답은 3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 결정 조건은 사실 일부러 갖고 왔는데 경우의 수에서 나오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3차 방정식에서 더 자주 나오니까 결정 조건은 항상 잊지 마세요. 3차 방정식 기출이 엄청 쌓였더라고. 여러 가지고요. 저기 삼각형 만드는 게 잘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쉽지만 9번 꼭 체크하셔야겠죠. 필수 유형 꼭 체크합시다. 필수 유형들은 꼭 체크를 합시다. 다시 아바바 풀겠죠. 여러분들. 자, 방법은 어떤 거 구하는 거랑 풀이 과정이 똑같은 거야. 방법은 비슷한 게 하나 있잖아. 약수의 개수랑 똑같지. 그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3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도 안 내는 것부터 3개 다 내는 것까지 4가지. 500원도 마찬가지 4가지. 1000원짜리도 3가지인데 문제 맨 끝에 지불하는 금액이 0원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47가지. 그죠? 쉽잖아. 금액은 뭐만 고민하면 된다고? 겹치는 단위만, 그지? 그럼 500원짜리 3개면 1000원짜리 하나 겹치죠? 그래서 1000원을 50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근데 100원짜리 3개면 500원이랑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걔는 그대로 두는 거야. 그래서 금액은 문제를 풀 때 1000원짜리 2장을 500원짜리 4개로 바꾸니까 500원짜리 7개로 바뀌고 100원짜리는 여전히 3개가 있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기서 8가지, 여기서 4가지 곱하면 32지만 0원인 거 빼야 되니까 31. 그래서 더하면 78. 이렇게 이 되겠죠. 쉽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이 나와요. 완전 순열. 내가 외우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요? 완전 순열. 이게 뭐였는지? 자, 10번 문제가 대표적인 완전 순열인데 나 자신 빼고 나머지 10번 문제 잘 읽어봐 얘들아. 탁자 위에 학생 4명의 명찰이 있대. 학생 4명의 명찰이 있대. 근데 그때 각자 한 명의 명찰을 받을 건데 자기 거 빼고 남의 거. 이게 딱 완전 순열입니다. 이게 완전 순열. 그러면 대상이 4개 있으면 9가지야. 암기거든. 암기 안 해도 돼. 암기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직접 다 풀면 돼. 예를 들어 A, B, C, D라는 학생이 있었고 이 학생들의 명찰을 스몰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B, 여기 올 수 있는 거 C, 여기 올 수 있는 거 D,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가 막 뻗어 나가겠지, 그치? 이렇게 풀었더니 9가지가 나오더라 하는 게 완전 순열이야. 그래서 진짜 해보면 9가지 나와. 그래서 내가 그때 수업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차피 완전 순열 상황이면 대상이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이걸 암기해 놓으면 이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암기해라고 했었어. 그래서 대상이 3개면 이때는 2가지고 대상이 4개면 이때는 9가지고 대상이 5개면 44가지인데 이게 암기하기 힘드니까 거기 내가 네모칸 보면 위에 네모칸 보면 공식을 써놨어. 즉 다음 거는 이전 거랑 이전 거 더해가지고 얘에서 1 뺀 거 곱하면 돼. 내가 공식이거든 이게. 근데 이거를 사실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좋은 거고 어차피 시험 때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여기를 가질 않아. 어차피 가질 않아. 그래서 안 낼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내내 흥진고에서 23년에 냈네요. 이렇게. 그죠? 사실 나오면 땡큐지. 외웠으면 3초 만에 정답 찍고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 잘 이렇게 안 내. 밑에 거 11번 한번 풀어봐.
이게 완전 순열인데 암기한 게 의미가 없는 완전 순열이야. 암기한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원래 암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실제 문제 풀 땐 어차피 웬만한 건 다 수용도로 풀게 돼. 다 알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거 알아서 한번 고민해봐. 밑에 있는 거 3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순열이 나와버리면 객관식 준킬러에 해당하는 것까지 난이도가 치솟는 거지. 열심히 셌어? 셌더니 4번이 나와? 아니야? 잘못했어? 열심히 세보자 같이. 근데 이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가지치기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지치기 하는 게 빨라. 그러니까 방금 저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는 게 빠른데 가지치기를 하려면 공간과 사람한테 이름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 직관적이야. 즉 나는 A 공간의 대문자들을 그대로 썼어. 그리고 요 A라는 공간에 학생이 지금 누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스몰 A라 부르고 공간 B에도 스몰 B라는 학생이 있는 거고 공간 D에도 스몰 D가 있어서 요 소문자 알파벳은 대문자 알파벳 자리에 오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치챌 수 있게 이름을 붙였어.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너네가 어려운 게 빈칸일 거거든. 빈칸도 대상화해. 거기 빈칸이야 라고 이름 붙여.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해서 F를 붙인 거야. 프리. 자유롭고 싶다. 자, 이렇게 F라는 대상을 붙였어 이름을. 그럼 해봐. 이제 가지치기가 쉬워져. A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그러면 B랑 D랑 F지. 근데 여기에 B가 오는 거나 여기에 D가 오는 거나 상황이 다 달라. 여기에 B 또는 D가 오는 게 어때? 상황이 둘이? 똑같지? 뭐 조건이 다를 게 없잖아. 여기에 B가 오면 B는 여기에 들어올 게 여기서 해결해줬으니까 자유로워졌어. 나머지는 역시 자 태워주면 돼. 여기에 D가 오면 마찬가지지. 똑같지. 그냥 여기 D가 여기 해결됐겠지. 그래서 B나 D나 똑같아. 그래서 B만 해주면 돼. A 자리 A라는 공간에 B라는 학생이나 D라는 학생이 오는 건 가지치기하면 똑같을 거야. 조건이 똑같으니까 상황이. 근데 F는 다르지. F는 다르지. F는 상황이 다르죠. 어느 누구의 것도 해결해주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가지치기 해봐. 여기에 그러면 B일 때 올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에 A 올 수 있고 빈칸 올 수 있고 D가 올 수 있네. 이렇게. 그럼 여기는 AB가 이미 넣어 들어갔으니까 FD가 남았으니까 무조건 DF겠네. 무조건 DF. D 때문에. 그치? F는 자유롭지만. 이렇게. 그럼 여기는 남은 게 뭐야? A랑 D 남았네? DA네. 무조건 DA.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BD니까 AF 남았네? 자유롭네? 여기는 A도 되고 F도 되고 F도 되고 A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네 가지, 여기서 네 가지인데 근데 D라는 녀석이랑 같으니까 두 가지, 여기서 8개 이렇게. 여기서 8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F. F면 여기에 B 빼고 다 할 수 있네. A랑 D 이렇게. 그러면 AF 썼으니까 남은 게 BD지.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D 와야 되고 여기 무조건 B 와야 되네. FD 썼으면 AB 남았으니까 자유롭네.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고 A가 올 수 있고 여기선 세 가지. 그래서 더하면 11개. 정답 4번이 나와요. 일일이 세 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빠라라라 되어지죠. 12번, 13번 한번 호다닥 풀어보세요.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풀겠지. 12번, 13번 요 정도는 풀겠죠.
12번은 독특하게 생겼을 뿐이지. 그러니까 4333 아니야? 그지? 그죠? 케이스 분류 할게 아니죠. 12번 4333이야. 근데 이제 13번이 문제인데 13번 케이스 분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이제 요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 요 13번, 14번 좀 건드리고 쉬었다 할게. 원래 색채 다항식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안 알려줘. 까먹으면 끝이거든. 어려워요. 암기하는 것도 심지어 거기 써 있어. 거기 어디 써 있냐면 네모칸 보면 얘들아 대표 유형사 색칠하기 해놓고 접근 방법 2 보면 내가 스킬풀이라고 해놓고 뭐 공식 해놓고 k-1 n제곱 더하기 -1 n제곱 곱하기 k-1 n개 영역 kx 해놨거든. 이게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 식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를 판단하는 내가 그냥 주로 판단할 때야. 근데 웬만한 내신 문제는 다 돼. 정말 특목고나 이런 데 이상하게 막 말도 안 되는 도형을 주지 않는 이상 웬만한 건 다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디부터 당연히 칠해? C. 그럼 C는 이제 끝났어. 얘는 해결됐어. 그리고 그때도 강조했지만 마지막에 색칠할 영역을 한번 A라 가정해봐. 그럼 나머지는 다 색이 칠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A랑 이웃하고 있는 애들 봐봐. 뭐야? B, C, D지. 근데 여기에 이웃하지 않고 있는 애들 있어 없어? 있지. B랑 D 있지. 이러면 케이스 분류야. 근데 이게 내가 A를 마지막으로 칠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아니 근데 다른 애들도 다 공평하게 마지막에 될 수 있잖아. 다 해봐. 금방 하잖아. B면 어때? 어디서 걸려? A랑 E에서 걸리지, 그치? E는 어때? B랑 D에서 걸리지. D는 어때? A랑 E에서 걸리지. 빈틈이 없네. 무조건 케이스 분류야.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러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케이스 분류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케이스 분류 하세요. 하면 정답이 420이 나올걸? 이 케이스 분류하는 거는 혼자서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14번 모양을 한번 볼까? 그러면 이걸 볼까? 이걸 한번 볼까? 이걸 어디부터 칠해? 여러분들 나나? 마나 둘 중에 하나부터 막 칠하겠죠, 그렇죠? 뭐 나를 칠해도 돼요. 말을 칠해도 되고요. 그러면 자 얘도 한번 방금처럼 판단해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일 인접한 영역에 많은 애도 색칠하려면 그래서 나를 칠했어. 오케이, 나 끝났어. 자 그럼 가봐봐. 가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칠한다 가정해봐. 그러면 누구랑 이웃해? 가는 나랑 마랑 이웃하지. 둘이 어때? 이웃하네? 그럼 케이스 분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이러면 얘는 케이스 분류 안 하는데 얘는 케이스 분류 안 해. 가를 마지막에 칠하면 되잖아. 그럼. 가를 마지막에 칠하면 가랑 이웃하고 있는 나랑 마는 색이 칠해져 있을 때 둘은 완전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끝났잖아. 가를 마지막에 칠하면 케이스 분류 안 해도 되겠네? 라고 가는 거야. 근데 물론 100%는 아니야. 왜냐면 중간에 케이스 분류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 근데 거의 90% 이상 케이스 분류 안 해도 돼. 이러면 거의 90% 이상. 그러면 나를 먼저 칠했어. 그 다음에 뭐 칠할까? 말을 칠할까? 그 다음에 라 칠하고, 그 다음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를 칠해볼까? 이렇게 나마라 다가. 그러면 지금 5개의 영역에 4가지 색밖에 안 칠하네. 이거 중요하다. 여러분들 색칠하기 문제할 때 항상 잘 봐야 돼. 몇 개의 색을 원하는지. 4개의 색이다. 4개의 색. 영역은 5개지만 색깔은 4개밖에 없다.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나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마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리고 라에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다에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가에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하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8, 12, 96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인접한 영역이 많은 애부터 칠하고 그 다음 순서도 되도록이면 그 다음 인접한 영역이 많은 애 칠해. 보통 이렇게 칠하면 돼. 이렇게. 라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칠해다 보면 보통 이렇게 하면 케이스 분류가 될지 안 될지 보통 판단이 됩니다.
90% 이상.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 오케이,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15번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합시다. 도와줄게요.